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 UF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프로아츠카에 대한 이야기를 단일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프로아츠카가, 페레이라가 라이트 헤비급으로 등장하기 이전에는 프로아츠카가 거의 차기 이제 챔피언일 것이다. 장기 집권을 할 것이다라고 많이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워낙 지금 페레이라한테 프로아츠카가 압도적이게 졌잖아요. 두 경기 다 1, 2차전을. 근데 반대로 프로아츠카가 페레이라 경기하기 이전에 다른 상대하고 붙었을 때는 그 반대 그림이었었어요. 프로아츠카가 페레이라 말고, 그러니까 페레이라가 프로아츠카를 아예 여러 수를 두고 요리하듯이 프로아츠카가 다른 선수들을 그렇게 요리했었거든요. 압도적이게. 그리고 막 거의 판정까지 가지도 않고 너무 임팩트나 파워나 변칙 기술들이 많았어서 그냥 거의 초반 라운드에 거의 끝났었죠. 예. 그래서 프로아츠카를 되게 또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했었고, 저도 이런 화끈한 모습의 프로아츠카를 주목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프로아츠카가 이제 라이트 헤비급에서 이제 페레이라가 딱 이제 자리를 잡고 버티고 있다 보니 본인이 다시 3차전을 이렇게 다시 리매치를 한다라고 해도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판단을 이번 2차전 이후로 고심 끝에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 같은 팀원들하고 생각한 끝에 UFC 선수들이 선수를 하는 것이 뭐 공무원, 그러니까 UFC 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공무원 느낌으로다가 그냥 경기하는 것 자체를, 아니면 UFC 내에서 UFC에서 소속된 선수만으로도 빅단체의 선수고 네임드긴 하지만은 거기서 뭔가 그 프라츠카 정도의 어떤 지금 이제 포텐셜이면은 챔피언을 꿈꿔야 되는 어떤 지금 전성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계속 지금 페레이라한테 나중에 3차전이 됐든 4차전이 됐든 계속 고배를 마시면서 그 문턱에서 자꾸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본인도 동기부여가 많이 사라질 거고, 또 본인도 본인의 어떤 가치라든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미드급으로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많이 이질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프로아츠카가 피지컬적인 부분, 이런 사이즈적인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딱 라이트 헤비급에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하고 라이트 헤비급에서 치고도 꽉꽉 채운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진짜 보시면은 프로아츠카가 군더더기가 없는 몸이잖아요. 페레이라랑 비슷한 몸으로, 그 비슷한 바디 쉐입이잖아요. 막 몸이 지방이 많이 껴있고 마크 헌트나 막 그 가스텔럼 요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진짜 머슬 타입에 진짜 리치 길고 키 신장 라이트에 비해서 큰 편이고, 그래서 쭉쭉쭉 뻗어나온 시원시원한 어떤 타격 느낌에 사람들이 많이 또 나가 떨어지기도 했었고, 그게 어떤 장점으로 이제 작용을 많이 했었는데, 본인의 가지고 있는 이제 근육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털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츠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라이트에 비해서 꽉 채운 어떤 몸인데, 제가 볼 때는 뺄 어떤 지방은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땐 그러면 근육을 이제 날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들급에서의 정확한 어떤 하고 라이트 헤비에서의 나오는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컨디션이 미들에서도 작용이 할까라는 어떤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이제 격투기를 잘 몰랐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 사람이 크다 보니까 내려가서 압축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 근육을 날리든 뭘 날리든 압축을 해가지고 개츠 끝나고 리게인을 해서 올라오면은 훨씬 미들급에서 만약에 뛰게 되면은 프로아츠카를 가정했었을 때 키도 크고 사이즈도 길고 매우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무리수를 두더라도 체급을 전 최대한 내려야 된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김동현 선수도 어떻게 보면 미드급 의 피지컬인데 항상 웰터로 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합 없을 때의 어떤 평체는 엄청 크고 진짜 넓고 이랬었는데, 웰터에서 항상 뛰니까 김동현 선수 항상 작은 상대하고 사이 이렇게 상대하고 이제 겨루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점들만 생각했었는데, 감량할 때의 어떤 몸에 받는 데미지라든지, 또 감량이 어떤 이 사람한테 이런 컨디션적으로도 엄청 이제 악순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한 예를 들자면 앤서니 존슨이라고 있잖아요. 예전에 그 사람이 키랑 뭐 이런 피지컬이 헤비급, 라이트 헤비급을 뛰어야 되는 사람인데 웰터를 떴습니다. 웰터를 뛰다 보니까 항상 개측이 빵꾸 났어요. 뭐 1, 2kg도 아니야, 막 5kg씩 빵꾸 나고 이래가지고 뭐 경기가 취소된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자,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압축형으로 뛰려고 했었던 거죠. 자기 몸은 이미 헤비 웰터인데, 헤비 라이트 헤비인데
본인은 최대한 압축해서 유리한 사이즈를 점유하면서 경량급으로 내려가서 이제 싸우고 싶은 거예요. 예. 왜냐면 유리하니까 하고 또 개치 끝나고 바로 경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몸을 찌운 사람들은 리게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폭이 훨씬 큽니다. 예. 머슬 메모리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입점이라고 여겨서 많이 감량을 해서 체급을 최대한 낮추는 거를 선택했었는데 실제로 전적도 너무 좋지도 않았었고 경기 감량 실패도 너무 많았었고 그래서 웰터에 있다가 경기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 체급 더 올려요. 미들로 해. 미들로 올렸는데 그래도 개측이 자꾸 빵꾸가 나요. 미들로 하기에도 이 사람이 근육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크거든요. 예. 얘가 완전 진짜 탱크 같은 느낌인데 막 키가 엄청 훤칠하진 않지만은 적당한 키에 이제 근육량이 하고 또 이제 피지컬이 뼈대가 엄청 이제 두껍기 때문에 프레임 자체가 미들에서도 개측이 빵꾸 나고 전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라이트 헤비 올라오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폼을 되찾고 거의 타이틀 직전에서 타이틀 전선에서 매일 머물렀었잖아요. 예, 누구냐 존 존스하고도 싸우고 다니엘 코미어하고서 그때는 이제 존 존스하고 다니엘 코미어의 시대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앤서니 존슨이 어떤 예를 들자면은 본인의 어떤 체급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크 헌트도 보면은 헤비급이라 하기에는 키가 너무 작잖아요. 키가 178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프레임이나 이런 사이즈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마크 헌트를 가정했었을 때 감량을 엄청 해가지고 마크 헌트 키면 어떻게 보면 패더나 웰터 아닙니까? 키로만 따졌을 때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쭉 말려가지고 뺐다 칩시다. 지방이든 근육이든 수분이든 다 날려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헤비급에서 막 2m짜리 실버하고 싸웠을 때 도스 산토스하고 막 싸웠을 때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아이러니 하거든요. 하고 저는 이제 장담을 못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마크 헌트는 이제 사모아인 그 체질 특성상 큰 몸집으로 살았었고 큰 몸집으로 생활하는 것들이 하고 또 어떤 격투기에서 플레이하는 것들이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크 헌트가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이게 역으로 이제 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려간다라고 해서 이런 플레이어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제 효과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아츠카도 저는 이런 이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극단적이게 미들급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거는 페레이라가 라이트 헤비급에서 이렇게 집권하고 있는 이상 본인은 챔피언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제가 볼 때는 아예 단정을 지은 것 같아요. 팀들하고도 상의했었을 때. 그래서 극단적이게 내려가려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량을 많이 하게 되고 감량폭이 엄청 큰 사람들은 몸에 데미지를 많이 받는단 말을 제가 부연 설명하자면은 몸에 수분을 우선 날리잖아요. 날리게 되면은 장기 같은 거 있잖아요. 신장하고 간이 몸이 극단의 상태로 돼 있고 이제 생존 모드로 이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신장하고 이제 신장이 물을 많이 먹으면도 우리가 안 좋지만은 물을 안 먹고 있으면 신장이 몸을 지켜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신장 공장에. 간도 많이 이제 몸을 이제 회복하려고 하고 많이 돌아가고 그래서 장기가 손상이 엄청 많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뼈 마디마디 있잖아요. 관절이 엄청 많이 상합니다. 진짜로. 안에 수분이, 우리가 관절 사이사이에도 이제 수분이 있고, 이제 건이나 인대나 막, 이제 허리 쪽에는 이제 다 디스크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수분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완충작용도 해주고, 거기서 이제 혈액순환이라든지 어떤 순환적인 부분들도 도맡아 해주는 게 수분인데, 수분을 많이 날려야 되고, 감량폭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분을 이제 극단적이게 더 많이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라이트 헤비였을 때도 자기가 날렸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몸에 받는 데미지나 선수 어떤 생명으로 봤었을 때도 그러니까 선수 생명이 이제 막 어떤 사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장기적이게 이런 UFC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깎인다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듭니다. 이게 보디빌딩하고도 이제 비슷한 이치거든요. 그래서 감량을 많이 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뭐하고 할 때도 부상 위험도라든지 부상 확률이 높아져요. 예. 몸이 이제 딱딱딱딱 붙어 있고 메말라 있고 몸 안에 어떤 영양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해질 어떤 이런 밸런스도 안 맞고 그래서 프로아츠카가 사이즈가 거의 헤비 라이트인데 미들급으로 극단적으로 내려갔었을 때 지금의 어떤 카디오라든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체력이 좋잖아요. 스텝도 많이 밟고 사이드 앞 뒤 이런 스텝이라든지 그 다음에 움직임이 엄청 많은 사람이 이제 라이트 헤비급 치고 굉장히 경쾌하게 플레이를 하면서 라운드를 가져가고 굉장히 어떤 스피디하고 변칙적인 것들이 이제 전 프로아츠카의 장점이다 생각하거든요. 하고 또 육각형을 많이 그리고 있고
그런데 미들급으로 내려갔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보존이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저는 많이 못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체중을 많이 날려야 되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이 아예 약간 좀 지방 타입이 모르는데 근육 타입이다 보니까 근육을 많이 날려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유산소적인 부분을 이제 캠프를 치렀을 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 컨디션을 챙겨서 뛰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비중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예. 예, 불필요한 어떤 훈련량으로 많이 채워야 된다면 체중 감량 위주의 어떤 플랜이 많이 이제 끼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캠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조금 이제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까봐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또 제가 뭐 프로아치카를 이렇게 뭐 걱정한다고 해서 뭐 프로아치카가 뭐 못 살고 프로아치카가 뭐 어련히 뭐 못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은 우려가 된다 이거죠. 여러 가지 제가 앤서니 존슨에 대해서 예를 들었다시피 아데사냐 같은 경우도 키가 큰데 엄청 슬림한 스키니한 약간 아프리카계 스타일이잖아요. 뭐 수완니그로 스타일이 있고 막 달리기 잘하는 케냐 같은 스타일의 뭐야 마라톤 이런 지근 위주의 어떤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그런 또 흑인 사이즈가 있잖아요. 프레임이 가늘고 길고 길쭉길쭉한. 근데 그쪽에 약간 나이지리아 출신의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예. 그 뭐야 그 아데산야가. 그렇다고 해서 아데산야가 그 얀 블라코비치하고도 라이트 헤비급에서, 왜냐면 타이틀 미들급에 적수가 없었을 때 월장에서 올라갔었을 때도 얀 블라코비치가 챔피언이었을 때 투체급 이제 따려고 원정 갔었는데 실제로 경기 때 페이스오프 하니까 사이즈 차이 엄청 많이 났었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데사냐가 월장을 한다고 해도 경쟁력이 없다 이거죠. 예. 파워나 완력이나 어떤 그래플링 들어갔었을 때 무조건 밀립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얀 블라코비치도 라이트 헤비급에서 막 그렇게 크게 하고 또 극단적이게 피지컬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 뭐야 아데산냐하고 세워놨었을 때 아데산냐 진짜 빼짝 마른 그냥 난민 같은 느낌이었고, 블라코비치가 훨씬 체급이 커 보이는 거를 느꼈었고, 힘에서도 많이 밀렸었고, 실제로 아데산냐가 그 당시에는 이제 폼이 좋고 주가도 많이 이제 뛰고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 보니까 얀 블라코비치가 뭔가 언더독인 느낌이었고 아데산야가 잡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아웃파이팅 느낌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얀 블라코비치도 고배를 마실 것이다. 왜냐면 워낙 치고 빠지길 잘하고 박스도 잘하고 쓱박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막상 경기 까보니까 완력이나 어떤 힘적인 부분,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완전 무너지다 보니까는 아데사냐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었죠. 그래서 본인의 체급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프로아치카의 본인의 체급은 라이트 헤비인데 라이트 헤비에서 타이틀을 딸 수가 없다는 거를 페레이라 은퇴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이제 느껴버렸기 때문에 미들로 내려가는 게 어떤 정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들, 예. 저는 진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페레이라가 라이트 헤비에 오기 전에 프로아치카가 주가를 한참 달리고 진짜 챔피언이 되는 어떤 느낌이 엄청 이제 그런 어떤 그림자가 드리웠었을 때 존 존스 전성기 때 쌓았어도 사이즈도 둘이 비슷하고, 진짜 존 존스가 이런 변칙적인 기술에 변칙하면은 존 존스인데 변칙의 어떤 스타일이나 색깔이 또 틀린 프로아치카하고 떴었을 때 존 존스도 이런 변칙에 얻어 걸려가지고 프로아치카하고 전성기 때 떴으면 어땠을까. 프로아치카하고도 엄대엄이었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아치카가 라이트 헤비에서의 어떤 본인의 어떤 청사진이 안 그려지다 보니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안타까운 느낌이 많이 되고, 그냥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뭔가 우려가 많이 되는 어떤 부분으로 이런 컨텐츠를 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프라치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페레이라한테 진짜 이렇게 멍멍이 같이 깨져도 프로아치카는 프로아치카입니다. 네. 그 전에 쌓았던 관록이라든지 임팩트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 프로아치카가 언론 플레이 이런 거를 어그로식 마이크 어그로 이렇게 막 자기를 포장하고 본인의 어떤 실력을 말빨로 더 뻥튀기를 하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페레이라한테 이번에 졌을 때도 뭐 핑계 안 댔잖아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또 본인이 나아갈 길 나아가고 어떤 묵묵한 어떤 무사 느낌이거든요, 프로아치카는. 그래서 저는 또 프로아치카가 카리스마 있고 피지컬한 이런 모습들이 엄청 멋있는 진격의 거인 같은 느낌도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 프로아치카 또 귀엽습니다. 진짜 귀여워요. 수염긴 약간 수달 같은 느낌도 있고, 뭔가 약간 좀 동계 지방에 사는 무스 같은, 그러니까 엄청 큰 사슴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들고 좀 귀여워요. 물론 프로아치카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형님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ee you.